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이고요.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각성을 좀 되새겨보면서 환경 이슈들 살펴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굉장히 불편하고 무서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생활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쓰레기는 보통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또 재활용을 또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도권 주민들이 버린 종량제 쓰레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묻히게 되는데 예. 이 수도권 매립지가 몇 년 이내에 사용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좀 됐죠. 쓰레기 이런 문제가 환경 이슈가 된 건 좀 된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네. 근데 매립지가 지금 사용 종료가 될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네. 이런 얘기신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이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말씀드린 사용 종료라는 그 뜻 자체가 이제 매립을 협의한 기한이 도래했다는 의미와 동시에 또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과거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발생한 쓰레기를 현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자리에 있는 난지 매립지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럼요. 예. 이게 78년도부터 또 93년도까지 약 15년 동안 큰 부지를 활용을 해가면서 쓰레기를 매립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난지도 매립지가 수용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서 서울과 환경부가 공동 투자해가지고 인천 서구 해안 간척지에 수도권 매립지를 건설을 한 것이에요. 네. 네, 이제 이 수도권 매립지가 1992년도부터 매립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지난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제 사용 연한을 10년 더 연장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렇게 연장된 그 10년이 도래한 시점이 바로 2025년입니다. 이게 계속 시간은 다가오고 네, 생각을 해놓지는 못해놓고 맞습니다. 지금 두 번째 또 시간이 돌아왔다는 거군요. 네, 제가 오늘 지적할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예. 또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 특히 생활 폐기물의 반입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2019년 기준의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서울이 가장 많았습니다. 43%로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이 경기이고 인천이 또 21%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인천이 제일 적은 매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지역에 해야 수도권 되느냐. 매립지는 인천에 위치를 해 있는 거죠. 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체 매립지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수도권 매립지가 사용 종료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지자체 대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습니다. 올해 1월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예. 네, 1월에 실시한 1차 공모에 이어서 또 좀 요건을 완화를 했어요. 또 5월에 실시한 2차 공모에까지도 신청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이게 이제 환경부 그러니까요. 이제 환경부의 입장은 이제 공모 요건에 해당하는 넓은 부지를 찾기가 좀 지자체별로 현실적으로 힘들진 않았나라고 유추를 해보면 예. 이게 또 3차 공모까지 이어질 때 또 지자체가 신청을 안 할 확률이 높다면서 3차 공모까지는 실시를 하지 않겠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멈췄다. 밝힌 상황인데요. 이게 대체 매립지 공모에 정부가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금을 내걸었거든요. 약 네. 3조 원 정도를 걸었어요. 그 지역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가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으로 불거질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이게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군요. 네, 내년에 이 지방선거를 고려를 해서 서울과 경기권의 지자체장들이 이런 선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일각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정말 도래한 일이거든요. 예. 일단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종료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내비쳤어요. 지금 현재 공익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요. 네. 인천시 이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미 거의 못을 박아놓을 정도로 이제 인천시는 이걸 종료하겠다라고 강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랑 경기도, 인천시 폐기물 전체를 인천시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제 대체 매립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또 공모 같은 것들이 지금 신청한 것도 아무도 없고 예.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가 설계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남는다. 지금 현재 조금 반입량이 최근에 좀 줄어들지 않았냐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사용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달라라는 입장이에요. 아, 땅이 조금 그래도 남아 있지 않냐. 네, 뭐 조금 묻을 수 있지 않냐. 네, 다른 공구를 건가요? 좀 열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걸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또 이렇게 인천시랑 또 서울시, 경기도가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제 같이 껴들면서 이제 2015년과 또 올해 2월에 두 차례 사자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진행된 협의에서 매립장이 만약에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네. 때는 잔여 부지를 또 추가로 좀 사용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작년 예. 10월에 이제 인천시장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2월에 또 다시 한번 사자 협의가 열렸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네, 이제 서울시가 경기도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그때 당시에 15년 당시에 협의했을 때 우리 잔여부지 열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 입장은 좀 달랐어요. 이제 그 단서 조항이 붙은 이유가 그 전제 조건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라라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단서 조항이 그렇게 거쳤는데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종료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어요. 네. 그러면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인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 자체적으로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인천시가 다시 되물은 것입니다. 네, 그냥 내놓고는 지금 와서 또 더 해달라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자체마다 갈등은 첨예하고 또 이것을 받아줄 지자체도 없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이게 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에 현재 이제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으로 대책을 내놓았어요. 지난 7월 6일이었습니다. 환경부가 2026년부터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를 했어요. 이게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확정을 한 내용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수도권 3개 시도,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겠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는 없고요. 이거를 선별을 해서 재활용할 건 또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네, 그리고 네. 이걸 또 다 소각을 하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소각재만 네. 매립을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는 거군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환경부가 이렇게 만약에 하면 생활 폐기물 양이 한 80-90% 정도는 감축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희의 이제 입장 같은 경우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네, 하지만 이 반입량을 줄이겠다는 이 대책, 이 7월 6일 날 나온 이 대책이 원래는 2016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예. 과거에 이미 얘기됐던 내용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까지 한 상황인데 이게 마치 새로운 것이냐. 합의는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네, 평소처럼 맞습니다. 하고 있고. 이 얘기는 사실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으로 가기 전에도 난지도에 있을 때도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90년대에 한창 그 문제, 쓰레기 문제가 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쓰레기 문제는 너무 계속 도돌이표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지역에는 묻기 싫고 다른 지역에 보내자니 또 거기 매립지의 문제도 또 생기고. 근데 또 이게 최근에 또 정부가 신규 택지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네네. 근데 이게 그냥 마냥 집 만질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봐요. 이런 또 되게 기피 시설이잖아요. 이런 매립장, 소각장 이런 것들은.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에요. 그렇죠. 필수 시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이런 공공택지를 조성을 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이거 뭐 그린벨트를 포함한다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게 매립지가 굉장히 불편하고 무서운 진실이기는 해요. 당장 또 대체 매립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대체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이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하는 기간이 최소 7년은 걸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근데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 예정인데 지금 당장 대체 매립지를 찾더라도 25년 이후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계속 넘기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준비를 했어야 하는 이야기였고요.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계속 미룬 거죠. 계속 너가 해라, 우린 못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던 이야기여서 이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의 정부가 또 지금의 이 서울시, 인천시 이 수도권에 있는 이 모든 지자체들이 좀 더 책임지고 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국내 인구의 상당수가 지금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 노후화나 뭐 광역자원순환센터 이게 이런 설치 등의 문제가 사실 지금 현재도 이 수도권 안에서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이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 만료처럼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굵직한 현안이 버티고 있는 한 이게 폐기물 처리 시설을 비선호 시설이 아니라 필수 시설이라는 기반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별로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 이상 저희가 그냥 미뤄둘 수 없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오늘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쓰레기를 조금 더 줄여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같이 고민해봤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유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